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예, 이번에는 5장 업무는 효율이 핵심이야. 함수와 클래스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함수 클래스 사용하는 목적은 결국 어, 효율적으로 코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분류를 시켜놓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함수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장 1절 116페이지에 예제 5-1번과 5-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5-1번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여 0부터 100 사이의 정수 20개를 반환받아 리스트를 구성하고 이 리스트에 포함된 원소의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등의 기술 통계량을 구해보세요. 힌트 드린 게 있습니다. 밑에 랜덤 클래스에 샘플하고 인자로 시퀀스와 K를 넣으시면 실제로 시퀀스 범위까지 K개의 랜덤 숫자를 반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예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수행하기에 앞서서 요 관련돼서 랜덤을 쓰려면 실제로 임포트 랜덤을 하시고요. 또 이 기술 통계량,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등을 산출하시려면 numpy가 사용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value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점 힌트에 있는 샘플 그리고 0부터 100까지 레인지 100 몇 개 할까요? 문제에서 20개죠. 20개. 이걸 한번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values를. 그러면 이 안에 랜덤 숫자가 2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브링업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 숫자들이 나왔네요. 이게 20개인데요. 실제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처음에 지금 70, 99로 나왔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다른 값이 나오죠. 왜냐 랜덤이니까 실행할 때마다 계속 다른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이거 실제로 함수가 있습니다. numpy에 numpy 점 이렇게 하시면 합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메이션이라고 하죠. S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SU 썸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그 values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썸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썸 1088이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에버리지 미니라고 하는 에버리지는 자 numpy 점 에버리지 하면 나옵니다. 나오죠 함수가. 그 안에다가 values를 넣으시고요. 최소값 min numpy 점 min 하면 미니멈이나 민이 나올 겁니다. 민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values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x는 또 numpy 점 해갖고 max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values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numpy 점 std 한번 볼게요. 함수가 있나? 있네요. std 그냥 그대로 있네요. 그럼 values 이거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합계 하시고 컴마 찍으죠. 썸 그 다음은 평균은 에버리지죠. 그리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최소는 min 최대는 max 표준 편차는 std dev로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리스트에 담긴 20개의 랜덤 숫자의 합계는 1030이고 평균은 51.5, 대략 50일 내외가 되겠고, 최소는 1, 그러네, 1도 있고 최대는 99까지 나왔었네요. 99. 표준 편차는 약 24.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넘파이 클래스 매우 유용합니다. 기술 통계 내시는데 편하고요. 이 넘파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리스트만 구성이 되면 자유롭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7페이지 예제 5-2번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철수의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액과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와 같은데요. 철수는 수입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액, 지출액, 저출액을 기술 통계를 앞에서 말했던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를 구해보세요. 자, 똑같이 임포트 넘파이를 합니다. 이번 랜덤이 없으니까 넘파이만 하고요. 수입은 인컴, 거기다가 이 값 넣으세요. 리스트에다 2323000, 2702000, 그 다음은 2234000, 그 다음은 300100, 그 다음은 3023000, 2623100.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이니까 지출은 뭐 스펜딩 이렇게 쓰겠습니다. 123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1402530, 904 하나 둘 셋, 1123300, 1007000, 그리고 1805000.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축액은 결국 수입액에서 소비액을 뺀 거잖아요. 그럼 저축액을 구해야 돼. 저축액은 결국 포문을 돌면서 이거 빼기 이거, 같은 인덱스에 있는 소득 빼기 지출액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두겠습니다. 스펜드가 아니라 뭐죠? 세이빙. 리스트 변수 하나 선언해 두고요. for i in range,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도냐면요, 이게 길이는 똑같으니까, 인컴과 스펜딩 똑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랭스 인컴, 그러면 결국 0번부터 6, 그래서 0, 1, 2, 3, 4, 5까지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빙에다가 그 값을 넣어야죠. 넣는 함수 점 하고요, 어펜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하는 거예요. 어펜드. 그 값에다 뭘 넣냐? 인컴의 i 원소에서 스펜딩의 i 원소를 뺀 값을 넣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저축액이 되죠. 그럼 한번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세이빙이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기서 여기 빼면 값이 1093000,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면 1199470. 예, 맞네요. 세이빙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월별 수입액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 월별 수입액, 여기서 컴마를 찍은 다음에 인컴으로 그냥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월별 수입액 이렇게 나오죠. 월별 수입액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할 게 뭐냐? 월별 수입액에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자, 프린트. 그래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잠깐만, 여기서 순서를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예, 이렇게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넘파이 함수 써줬죠. 넘파이 점 합계는 썸, 거기다가 수입액 인컴을 넣고요. 또 그 다음은 넘파이에다가 뭘 넣을까? 썸이 아니라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아까 에버리지였죠. 인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에다가 그 다음은 최소 민 인컴 넣으시고요. 그리고 넘파이에다가 최대값 넣으시고요. 넘파이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넣습니다. 요것만 한번 일단 출력해 볼게요. 실행했을 때 결과 제대로 나오나? 이렇게 되네요. 합계는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이고 평균은
51,015원. 최소? 이게 최소인가요? 뭐가 지금 빠진 게 있나요? 아, 여기가 최소가 아니네. 점이네요. 여기 소수점이고. 최소는 223만 4천원이고요. 최대는 302만 3천원이에요. 예.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월별 수입액도 있고 이제 지출액도 있고 저축액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출액 그리고 밑에는 저축액 이게 스펜딩으로 바뀌어야겠죠? 아, 스펜딩으로 바뀌면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스펜딩으로 바꾸고요. 인자들도 저축액은 이제 세이빙이니까 이걸 세이빙으로 바꾸시고요. 네. 세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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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빙. 예.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실제로 저축액은 합계가 843만 4,270원인데 평균 140만 5,070 아니야 140만 5,711원을 하셨네요. 예. 이렇게 최소는 81만 약 8,000원 그리고 최대는 201만 6천원까지도 하셨네요. 보니까 201만 6천원까지 한 달이 이때네요. 이때 실제 수입도 많았고 예, 지출도 좀 적어서 많이 하셨나봐요. 예제 5-2번은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여기에 기술 통계랑 산출하는 거 상당히 많이 쓰실 테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 되게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5장 2절 요리는 내가 직접 한다. 함수 만들기 관련해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120페이지 예제 5-3번입니다. 문자열과 반복 횟수를 입력받으면 해당 문자열을 입력받은 횟수만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세요. 일단 함수 만들기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려면 이거를 호출하는 곳 어디냐 뭐 C나 C++이나 자바나 파이썬 등등등 어쨌든 첫 시작은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처음 만들겠습니다. 메인 함수 관련해서 120페이지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if 언더바 name 언더바 equal 여기도 메인 언더바 그래서 요 밑에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만들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 def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문자열과 반복 횟수를 입력받으면 해당 문자열을 입력받은 횟수만큼 출력한다. 그러면 뭐 함수 이름을 print 뭐라고 할까요? repeatedly 뭐 이렇게 할까요? repeatedly 그리고 인자로 뭘 받아야 되냐면 텍스트를 받습니다. 문자열 그리고 횟수 n을 받고요. 폼은 돌리시면 되죠. for i in range 0부터 n까지 이제 여기서는 출력이니까 print text 그럼 메인 함수에서는 일단 처음으로 문자열을 받습니다. 문자열은 input string이라고 하고 input 그리고 횟수를 받아야 될까? 횟수는 인티저 형태로 받아야죠. 넘버는 인풋으로 받는데 얘를 형변환합니다. 넘버로 넘이래 인트로. 그런 다음에 결국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print repeatedly를 print repeatedly 컨트롤 언더바 얘를 이 안에다가 input string을 인자로 넣고 두 번째는 넘버를 넣어서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 메인 함수에서 값들을 입력받고 결국 우리가 만든 print repeatedly가 호출되어 반복적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헬로우다 그리고 한 3번 출력되죠.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뭐 이번에는 하이로 해봅시다. 하이를 10번 됐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 예, 10번 됐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는 사실 메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요 input 스트링과 넘버도 이 안에서 해결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함수. 그럼 이걸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복사하시고 input 스트링이 이제 텍스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넘버가 n이랑 바뀌어야 되고요. 인자는 없어도 되겠죠? 인자를 지웁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것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는 더 간단해졌고요.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도 hello 5번 출력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제 5-4번입니다. 121페이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으면 9단을 출력해 보아라. 그러니까 뭐 5라는 값을 입력받으면 5단을 출력하고 6이라는 값을 입력받으면 6단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시작은 메인 함수입니다. if 언더바 name 언더바 equal 하고 여기다 메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9단 출력하는 거 함수 만들게요. 9단 함수 def 뭐 show multiplication 이렇게 할까요? multiplication table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부터 값을 입력받아야죠. num이란 값을 입력받고 인풋으로 받는데 얘는 당연히 숫자형으로 변환합니다. int 정수형으로. 그리고 폼은 돌리셔야죠. 우리가 만약 2단을 받았다 그러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이렇게 하듯이 값은 2로 입력받았는데 그 D가 2부터 9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for I in range 2부터 9까지니까 2, 10 왜냐면 10 앞에까지니까 9까지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print num 2라는 걸 받았고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 x 곱하기 표시, 그리고 I 컴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equal 표시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값을 곱한 값이 결과값이니까 num 곱하기 I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5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5 이렇게 나오죠. 또 9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9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만들기를 연습해 보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스도 만들어 볼 거고요. 클래스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만들기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자만 바꿔서 쓰시는 게 확실히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떤 효율성에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가독성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